피벗은 아까 우리가 봤던 플레인 라인하고 동일해요. 스탠다드는 스퀘어 상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쇼피벗이 뭐냐면 제한된 팔로스로가 있는 자유스러운 백스트로크 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백스트로크가 자유롭게 조금 더 하려면 스탠스가 크로스가 되면은 더 편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게 더 편하겠죠. 제한을 하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턴은 이게 턴은 자연스럽지만 이 반대쪽은 제한되겠죠. 그럼 피니시가 어떻게 나올까요?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로볼이나 조금 더 큰 파워를 낼 때는 이 패턴을 쓰는 경우가 많죠. 반대는 이렇게 되겠죠. 자유스러운 팔로스루가 있대요. 이쪽이 자유스러우려면 오픈이 되면 돼요. 그럼 이쪽이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거리 제어할 때도 어느 정도 좋다는 거죠. 근데 베노간의 이 스탠스를 보고 왜 베노간은 웨지일수록 얘가 이렇게 오픈으로 가고 긴 클럽일수록 이렇게 크로스로 갔을까요?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베노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웨지를 가지고 풀스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소개시켜달래요.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자기는 그 사람하고 내기를 할 거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백스윙이 크게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쓴 게 뭐 디플레인 설명하면서 올려치면서 스트레이트로 치려면 얘가 크로스로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빗대어서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웨지 같은 경우는 페이드를 치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오픈을 쓰고 드로우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크로스를 썼다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베노가는 그 5 레슨지 읽어보면 6번까지는 오픈으로 섰대요. 그 이유가 비교적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거리를 어느 정도 줄이더라도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럼 7번 아이언 있잖아요. 7번 아이언이 미드 아이언일까요? 숏 아이언일까요? 숏이에요. 왜냐면 그 기준이 옛날 기준이잖아요. 그럼 롱 아이언은 몇 번까지일까요? 롱 아이언이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옛날엔 1번 아이언도 있고 2번 아이언도 있고 3번 아이언 있었잖아요. 1, 2, 3이 롱 아이언이래요. 4, 5, 6이 미들이에요. 그럼 7, 8, 9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 1번, 2번, 3번을 안 쓰기 때문에 거의 4, 5, 6이 거의 롱아이언이고 뭐 이제 7, 8이 이제 미들이고 9번이 이제 숏 아이언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10-5-B가 뭘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10-5-B가 뭔지. 플레인 라인 그거예요. 그거랑 동일하잖아요. 비거리가 좀 필요할 때는 요 숏피벗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고 거리 제어나 방향성 위주로 갈 때는 이렇게 딜레이 피벗으로 가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얘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백스윙이 제한이 되겠죠. 그럼 큰 파워가 생길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움직이니까 파워가 훨씬 더 극대화될 수도 있겠죠. 스윙을 하셨을 때 오른발을 앞으로 빼고 그럼 골반의 정렬이 이렇게 타겟 라인에 비해서 열린 거잖아요. 근데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로.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키기가 편할까요? 이 상태에서 어깨를 정렬을 바닥에 있는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로 맞춰야 돼요. 그럼 조금 더 업라이트해지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타겟 라인에 비해서 어깨 정렬이 오른쪽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틀면 골반을 틀면 그럼 라인 지키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베노간의 시그니처 중에 드라이버 칠 때 어떻게 돼 있냐? 베노간 크로스 스탠스를 써놓고 얘를 맞추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지켜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로우를 치려면 얘가 더 틀어져야죠. 그래서 베노간의 드라이버 칠 때 그거를 드로우를 치기 위한 세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골반을 맞추잖아요.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틀어야지 내가 탄저 조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뒀으면 이 상태를 내가 유지하는 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웃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놓고 내가 그대로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투 아웃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틀린 거죠. 근데 정렬을 우리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하고 우리 몸 정렬을 맞추려면 이렇게 놓고 이거잖아요. 근데 정렬을 안 맞추면 플레인 라인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크로스가 되는 거고. 안 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발의 방향도 중요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오픈을 서요. 오른발이 어떻게 돼 있으면 오픈 쓰기가 더 편할까요? 이 발끝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을 맞추고 스탠스만 오픈으로 가는 이 발이 어떻게 되면 그걸 지키기 편할까요? 반드시 이렇게 직각이 되면 이 라인을 놓고 이렇게 지키기가 편한 거고 얘가 같이 틀어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이 위치를 찾아오기 편하죠. 근데 얘가 벌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반대도 마찬가지죠. 얘가 발끝이 타겟 라인하고 이게 평행이 돼 있으면 골반이 이렇게 스탠스는 오픈이지만 내 골반은 이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스퀘어 맞추기 편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골반도 열리고 어깨 정렬도 이렇게 아웃에 인이 편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면 발끝이 배너간의 그 스탠스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안 틀어졌죠. 오른발 안쪽이 어떻게 보면 셋업 에이밍 들어가서 기준. 그렇죠.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스탠스를 이렇게 잡고 얘가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나가느냐로 이제 그거를 하는 거고 내가 드로우를 치려면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거랑 이거를 구분 못 해요. 요 만약에 오픈하고 스퀘어 오픈하고 구분을 잘 못 해요. 여기서 헷갈리죠. 근데 저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 발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면은 스퀘어 오픈인 거고 발끝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오픈인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골반을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라인대로 우리가 샤프트 제어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라인대로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럼 편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바깥으로 제어하려면 내 몸 정리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더 이 라인을 제어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럼 탄도가 더 높고 낙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드로우 칠 때 항상 하이드로우만 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드로우 치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크로스로도 서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막는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면 이 라인을 지키는 거잖아요. 로드로 치려면 공이 조금 더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좁아져야 되고 스탠스가. 그래야지 로 포인트가 조금 더 이 로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로 포인트잖아요. 근데 스탠스가 넓어지면 좁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지만 탄도를 조정하는 거는 스탠스 로 포인트가 스탠스를 좁히면 얘가 공보다 앞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공이 맞을 때 드라이버지만 더 다운블로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기 출발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스탠스를 넓힌 상태에서 로보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티 높이를 낮추면 돼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 옵션 중에 내가 편한 옵션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영상 보면 그런 영상 있잖아요. 드라이버나 뭐 할 때 공이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면 그런 구질이 나올까요? 이렇게 티 높이가 높은 공을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면 처음에 밑으로 가겠죠.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 트릭샷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 보면 가끔가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공 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이렇게 내리막 라인에서 쳐요. 내리막 라인에서 친다고. 그러면 이렇게 더 이렇게 내려가면서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밍 포인트. 퍼터에 에이밍 포인트 있죠? 근데 골핑 머신에도 에이밍 포인트가 있어요. 그 에이밍 포인트는 뭐냐면, 자, 바닥에 이게 프레임 라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작사를 던져야 되잖아요. 작사를 던지는데 아크로님이 이제 물어봤던 거, 어디를 향해서 작사를 던지냐? 공이 있으면 공을 향해서 던질 거냐, 아니면 공 뒤를 향할 거냐, 공 앞을 향할 거냐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앤드리스 벨트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앤드리스 벨트가 향하는 곳. 자, 그래서 손과 클럽 헤드는 클럽 헤드 레그로 결합되어 있대요. 여기서 클럽 헤드 레그라는 거는 어딜까요? 네, 3번. 그리고 딜리버리를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대요. 딜리버리라는 건 뭐였죠, 우리가? 여기서? 직선이잖아요, 직선. 네, 직선으로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밍 포인트의 목적은 플레인 라인의 특정 지점으로 클럽을 유도하는 것이며 자동으로 플레인 라인을 추적할 수 있대요. 이 클럽 카바가 공이라고 치면 앤드리스 벨트죠. 근데 때로는 이게 공보다 앞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공보다 뒤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공보다 이렇게 들어놓고 공보다 뒤쪽을 향해서 내가 작사를 던지면 제 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몸이 훨씬 더 많이 비켜줘야 돼요. 근데 이 공보다 앞을 향하면 비켜주는 양이 적어요.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 추적하는 건 동일하겠죠. 공을 중심으로 앞쪽을 내가 찍느냐 뒤쪽을 찍느냐에 따라서 에이밍 포인트 트러스트, 여기서 트러스트라는 얘기는 오른팔이 펴지는 거겠죠. 트러스트는 항상 직선의 노력이래요. 작살 던지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직선인 거잖아요, 계속. 곡선보다 직선이 제어하기가 더 쉬워서 항상 직선으로 우리가 잘 유지를 하자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에이밍 포인트를 향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와도 이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직선으로 움직이네, 클럽 헤드가? 곡선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직선이 곡선을 제어한다는 게 이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레셔 포인트 3번에 의해 플레인 라인을 추적해야 된대. 이게 다른 말로 또 바꿔보면 프레셔 포인트 3번이 클럽 헤드 레그일 수도 있겠죠. 핸드 스피드가, 그러니까 벨트의 이 속도가 빨라지면 에이밍 포인트가 뒤로 이동해야 된대요. 핸드 스피드가 감소하면 에이밍 포인트가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된대요. 이거는 이제 또 뭐하고 또 연관을 시켜서 보시면 되냐면 이거를 한번 봐볼까요? 이게 딱 그거예요. 배너관이 취한 그러니까 긴 클럽일수록 크로스로 가고 짧은 거일수록 오픈으로 가잖아요. 자, 에이밍 포인트를 제 여기 가운데라고 칠게요. 그럼 공하고 이렇게 가운데를 맞췄어요. 제가 이 가운데 맞춘 상태에서 스탠스를 크로스로 가볼게요. 놓고 제가 스탠스를 오픈으로 가볼게요. 그럼 짧은 거일수록 속도가 느린 거잖아요. 손의 속도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보다 앞쪽을 향해서 작살 던지기를 해야 되는 거고, 클럽이 길어지면 공보다 뒤쪽을 향해서 작살 던지기를 하면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 놓고 공보다 요 뒤쪽을 향해서 작살 던지기를 하면 얘가 많이 비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곡선근을 만나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공보다 앞쪽을 향해서 하면 이 직선이 더 이렇게 길어지면서 몸이 비켜주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또 이제 뭐랑 연관이 있냐면 이 볼위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거든요.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클럽이 짧을수록 우리가 공 위치를 어떻게 바꾸나요? 그러면 에이밍 포인트는 여기라고 치면 에이밍 포인트는 여기예요. 여기. 그럼 클럽이 짧을수록 공이 에이밍 포인트보다 뒤로 우리가 바꾸겠죠. 클럽이 길어질수록 에이밍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 이 공 위치가 왼발 뒤꿈치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베노가는 하나의 볼 위치를 놓고 스탠스를 변경을 해서 에이밍 포인트를 바꾼 거죠. 결국에는 얘는 지키는 건 변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놔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놔도 얘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내용은 이제 뒤에 이제 플레인 라인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에이밍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크로스가 됐을 때는 공보다 D가 에이밍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에이밍 포인트를 변경함으로써 샤프트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클럽에 대해 볼 위치를 하나만 지정할 수 있대요.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베노간의 스탠스를 변화를 해서 공 위치 하나를 놓고 오픈으로 가면 에이밍 포인트가 공보다 앞쪽으로 가고, 크로스로 가면 에이밍 포인트가 뒤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의 에이밍 포인트를 놓고 볼 위치를 이동해서 또 이거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베노간의 요 방법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헷갈리지가 않잖아요. 볼 위치도 정해놓고 자동으로 맞아질 수도 있겠죠. 자, 베노간은 모든 볼 위치를 이렇게 놨대요. 모든 스탠다드 샷에서 볼은 왼발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노간은 왼발 뒤꿈치 안쪽에서 0.5인치에서 1인치. 그러니까 2인치니까 한 2.5cm니까 공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볼 위치는 앞쪽 또는 뒤쪽으로 더 멀리 놓을 수 있으며 스윙에서 로 포인트에 따라 개인마다 또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왼발과 볼의 상대적인 위치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놓은 베노간이 이렇게 놓으려고 노력했던 이유. 정렬. 그리고 왼발 뒤꿈치에서 공 하나 정도 이렇게 놓은 이유. 뒤꿈치에서 공 하나 정도 안쪽에 놓은 이유. 여기를 맞춘 거예요. 이게 뭘까요? 로 포인트. 일관성 있는 로 포인트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베너가는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쇼다이언을 사용하기 위해 스탠스 폭을 좁힐 때는 오른발을 왼쪽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여 좁혀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오른발이 이렇게 바뀌어야 될까요? 좁힐 때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스탠스를 잡았어요. 근데 스탠스를 좁히려고 왼발이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이 볼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는 픽스를 시켜놓고 좁히면 얘가 좁아져야죠. 좁아지면서 얘가 앞으로 가면 로 포인트도 공보다는 앞쪽으로 가는 거고, 얘가 넓어지면 로 포인트도 공보다 뒤로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바뀌어요. 어떨 때는 내가 공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일관성 있는 우리가 로 포인트 위치와 공의 위치가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풀 드라이버를 하든 5번 아이언이나 웨지를 하든 스윙 방식에 의식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스윙을 다 동일한 느낌으로 스윙을 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일한 볼 위치를 갖고 이제 스윙을 했으니까. 모르는 사이에 클럽의 길이가 바뀌면 스윙이 약간 바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버라고 다르게 스윙하고 5번이라고 다르게 스윙하고 웨지라고 다르게 스윙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클럽이 짧아질수록 플레이어는 볼에 가까이 서야 된대요. 클럽이 짧아질수록 이 볼하고 내 몸하고 간격이 더 짧아져야 되고 길어질수록 더 멀어져야 된다고. 근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클럽 샤프트의 길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더 이렇게 배너가는 한 게 뭐냐면 그에 따라 플레이는 더 업라이트해지고 스윙 아크는 자연스럽게 짧아진대요. 그래서 스윙 아크가 작아지면 다운스윙에서 왼 어깨가 비켜줄 시간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6번 아이언부터 웨지까지 사용할 때 약간의 변형을 준 게 오른발이 클럽이 짧아질수록 볼에 가까워지는 거. 왜 이렇게 했냐면 다운스윙이 시작하기 전에 왼 어깨가 비켜줘야 된대. 에이밍 포인트 개념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왼쪽이 힙 슬라이드랑 왼쪽이 멀어진 움직임에서 이걸 비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클럽이 짧으면 내려올 때 얘가 비켜주는 이 타이밍이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른발이 가까워지면 여기서 내리면 상대적으로 왼발이 오른발보다 멀면 비켜주는 게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발을 어드레스 때 볼에 더 가깝게 쓰면 이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왼발이 타겟 라인에 멀어져 엉덩이를 왼쪽으로 돌려 엉덩이를 여는 효과가 있대요. 자, 근데 베노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경험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스마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발의 위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오픈 스탠스라는 거는 이렇게 튼 거잖아요. 스탠스를 이 공에 있는 라인하고 이 플레이 라인의 변경을 준 거죠. 근데 베너간 같이 오른발이 타겟 라인에 비교적 이렇게 스퀘어를 유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의 정렬은 왼쪽을 향했지만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은 변화가 없었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른발이 지금은 이 라인하고 비교적 스퀘어죠. 근데 제가 발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스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이렇게 쓰면 라인 지키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이것도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하고 스탠스 라인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제 구질이 바뀐다고 이제 그 내용도 나오거든요. 베너가는 6번 아이언 아래 클럽을 스윙할 때까지도 오른발이 볼에 가까웠대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풀스윙을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베너가는. 왜냐면 꼬임이 오른발이 이렇게 공에 가까운 상태로 내가 스윙을 하면 얘가 막혀있기 때문에 내 꼬임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풀스윙을 하는 느낌이지만 스윙의 아크의 길이를 더 제한한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거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방향성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른발이 이렇게 가깝게 가는 게 왜 그럴까요? 방향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유. 몸의 회전력이 아무래도 줄어들었으니까 백스윙도 많이 안 가겠죠. 그럼 내려올 때 정확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짧은 아이언을 플레이할 때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래요. 베너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웨지를 가지고 풀스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소개시켜달래요. 자기는 그 사람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할 거래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웨지 갖고 풀스윙을 하면. 간혹가다 남자분들, 아마추어 분들 중에 그 자랑 많이 하잖아요. 예, 자기는 56도로 뭐 120m를 친다느니, 110m를 친다느니. 근데 베너간이 지금 맨 마지막에 5 레슨즈를 할 때도 정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골핑 머신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이미 정확하고 반복적인 스윙을 개발하기 위해 잘 할 수 있대요. 베너간의 이 5 레슨즈를 보면. 그러나 한 달 안에 올바른 움직임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말래요. 코스에서나 연습장에서나 골프 시즌 내내 이러한 기초를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밍 포인트나 앤드리스 벨트면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몸에 익을 때까지는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리고 이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점차 스윙의 움직임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래요. 기본을 지키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될 친숙함은 올바른 움직임을 제2의 본성으로 만들기 시작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안 좋은 습관이 들어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그걸 조금 하다 보면 그 습관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베너간의 오른발이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수직이 된 게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플레이 라인의 변화? 이걸 봐야 돼요. 자, 플레이 라인이라는 게 우리가 스윙하는 클럽 샤프트가 지켜야 되는 라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변할 수 있어요.
자, 플레인 라인이 우리가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동일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피겠죠? 그러니까 방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플레인 라인을 내가 타겟 라인에 비해서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선택한 스트로크에는 방향, 그 다음에 앵글이라는 두 가지 기본 정렬이 필요하대요. 방향은 뭘까요? 방향은. 플레인 라인을 타겟 라인에 이렇게 일치시키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게 방향이고, 앵글은 이 샤프트가 이렇게 기울어진 양을 이렇게, 이것도 정렬이겠죠. 더욱 중요한 거는 방향이래요. 플레인 라인을 내가 타겟 라인에 어떻게 정렬을 시켜줄 건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플레인 라인은 세 가지 라인의 관계로 볼의 구질을 결정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스탠스 라인,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타겟 라인. 그래서 우리가 원엘 21가지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스탠스 라인, 플레인 라인, 타겟 라인은 평행하다고 얘기를 했죠.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스퀘어, 스퀘어, 뭐 스퀘어 오픈, 스퀘어 크로스, 그 다음에 오픈, 오픈, 크로스, 크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나오는 영어는 플레인 라인이 타겟 라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퀘어가 되어 있는지, 오픈이 되어 있는지, 크로스가 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스탠스 라인이 또 이제 타겟 라인에 비해서 오픈, 스퀘어, 뭐 이제 크로스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두 개의 라인과 타겟 라인의 관계를 나타낸대요. 자, 세 가지 라인이 변경되어도 페이스 앵글 정렬이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하얀색 선이 타겟 라인이고 제가 이렇게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평행하게. 근데 제가 스탠스 라인만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때 이 클럽 페이스는 굳이 내가 스탠스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안 바뀌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타겟 라인에 이렇게 스퀘어로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오픈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제일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이 클럽 페이스도 내 스탠스 라인하고 이렇게 90도가 되는 게 편하지만 때로는 나는 이렇게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렇게 되면 구질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페이드나 드로우가 좀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스트로크에서 샤프트가 지면이 평행이 될 때 클럽 샤프트를 플레인 라인에 배치시켜 플레인 라인을 제어할 수 있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평행하게 놓고 하면은 우리가 이 라인만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로우를 스윙하기 위해서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라인을 지켜야 될까요? 여기서 타겟 라인을 지켜야 될까요? 클럽 샤프트가? 그렇죠. 플레인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클럽 페이스는 타겟 라인에 비교적 스퀘어로 맞추고 우리가 라인을 지켜야 되는 데는 어디냐면 여긴 거잖아요. 근데 어떤 미스를 많이 할까요? 이렇게 놓고 드로우를 칠 때 제일 미스하는 케이스가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타겟 라인을 우리가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내 스탠스에 비해서는 어떻게 빠지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우를 칠 때 제일 믹스하는 게 뭐냐면 푸시 슬라이스나 푸시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스윙을 하면 생각보다 오른쪽으로 상당히 많이 갈 것 같이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각적으로도 이제 조금 이렇게 프레셔가 있으면 자꾸 저쪽으로 스윙 못하고 타겟 쪽으로 스윙을 하다 보면 의도한 우리가 이 설정한 플레인 라인을 지킬 수가 없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다 세 가지가 평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플라이트 라인이 뭐냐면 타겟 라인. 플레인 라인이고 여기 이제 스탠스 라인 평행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스윙할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베노간의 쇼다이언 오른발의 공에 가까워지고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스퀘어 오픈.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평행을 마치지만 스탠스 라인만 왼쪽을 향한 거죠. 그럼 백스윙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평행으로 맞추고 이렇게 돼 있으면 라인을 지키면 플레인 앵글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로 돼 있으면 이렇게 놓고 제가 라인을 지킨다고 치면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이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려고 하면 얘가 비교적 약간 업라이트하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밑에 보시면 이건 드라이버 칠 때 이렇게 되겠죠.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하고 스퀘어고 스탠스만 크로스로 된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켜야 되는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가 돼도 지켜야 되는 라인은? 그럼 얘가 더 회전량이 많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서서 이쪽을 지키면 안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네? 스퀘어 오픈을 섰어요. 스탠스만 왼쪽을 더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오픈 스탠스니까. 몸의 정렬이. 몸이 정렬. 네, 네. 몸의 정렬한 네, 대로 네, 플레인 네. 라인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도 있고 뒤에 이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래서 베노간이 이 오른발을 이렇게 앞으로 가서도 몸의 정렬은 왼쪽을 향한 거잖아요. 네. 오른발이 이렇게 이 타겟 라인이 비교적 이렇게 스퀘어로 섰다는 얘기는 이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을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간 게. 그러면 실제로 지금 스퀘어 오픈으로 쓰면 공은 네? 그냥 똑바로 가겠네요. 똑바로 가겠죠. 그런데 음. 이번이 저렇게 쓴 거는
결과적으로 좀 짧은 채고 네. 짧은 채의 특징은 좀 네.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치는 정확하게 치려고. 정확히 위에서 네, 네, 네. 오른쪽이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네, 덜 네, 가야 네. 그게 더 이제 네. 잘 맞았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비교적 스트레이트 볼을 치는 거예요. 저 위에 거는 이제 다른 아이언하고 접목시키면 우리가 플레인 라인, 타겟 라인을 스퀘어로 맞추고 스탠스를 오픈으로 쓰면 탄도가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공을 좀 띄울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 한번 봐보세요. 이 타겟 라인, 플레인 라인을 스퀘어로 맞추고 오른발이 공에 가까워서 몸의 정렬이 왼쪽이 되면 이 라인을 지키면 힌지 액션이 어떤 힌지 액션으로 가냐면 라인을 지키려면 약간 버티컬 쪽으로 가요. 이게 열리는 경향이 있어서 공을 띄울 때는 이게 더 낫죠. 그러면 저 스퀘어 오픈 쓰면 네. 상대적으로 회전력도 사라지는 그렇죠. 거니까 네. 뭔가 더 이렇게 수평 모션이 좀 없는 그렇죠. 거니까 회전 모션이 좀 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전 모션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더 버티컬 네. 느낌이 그렇죠. 나요. 턴에서 롤의 양이 많으면 로프트도 어떻게 될까요? 더 뒤로 부팅 되는 양이 많아지겠죠. 근데 버티컬이 되면 올라가요. 로프트가 없어지면서 그 대신 이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유지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럼 네. 히터는 네. 어쨌든 이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오른팔로 네, 네, 조절하잖아요. 네. 만약에 저렇게 섰는데 네. 히터가 에이밍 포인트를 왼쪽으로 뒀어요. 왼쪽? 더 왼쪽? 네. 네, 네. 그럼 낮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낮게 치려면 어떻게 하면 낮게 칠 수 있을까요? 또 고민을 한번 해보죠. 베너가는 뽀리치를 하나로 픽스를 시켰잖아요. 공이치가 더 뒤로 가면 되죠. 더 뒤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옵션이 많잖아요. 자, 밑에는 그럼 어떻게 갈까요? 저렇게 서서 우리가 스윙을 하면 비교적 탄도가 왜 낮아질까요? 오른쪽이 많이 열리고 얘가 이렇게 열리면서 내가 이 라인을 지키려면 상대적으로 이 회전이 이 회전량이 많아요. 그럼 턴의 양이 많으면 반대쪽으로 롤의 양이 많겠죠. 상대적으로 왼쪽이 막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피니시가 어떻게 나오는 게 편할까요? 이렇게 놓고 앞에 라인을 지키면 낮게 나오지 않을까요? 피니시가? 타이거즈가 뭐라고 하나요? 로볼 치려면 피니시가 낮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을 띄우려면 손의 위치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왼쪽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라인을 지키면 높아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라인을 지키려면 낮아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좀 스트레이트 볼을 치면서 탄도를 조절할 때는 이 패턴을 좀 사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구질을 바꿀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어떤 구질이 나올까요? 이 상태에서 비교적 클럽 페이스는 저 타겟 라인 녹색 선에 스퀘어를 맞추면 페이드. 이렇게 되면 드로우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오른발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건 맞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몸 정렬도 스탠스 라인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백스윙을 더 많이 할 거냐, 백스윙을 좀 제한할 거냐. 그거에 대한 그렇죠. 옵션인 거죠. 그렇지. 구질을 바꿀 때는 이걸 그렇게 많이 뺐냐 네, 네,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구질을 할 때는 이 발끝도 틀어져야 돼요. 내가 오른발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뺀다는 얘기는 이 라인을 제어한다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드로우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저 두 선이 타겟 라인하고 오른쪽으로 향해서 그쪽으로 스윙을 더 하면 더 큰 커브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내가 공을 이렇게 페이드를 치고 싶으면 나도 모르게 스탠스가 오픈으로 가잖아요. 왜 갔을까요? 오픈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훅을 치고 싶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그거랑 이거랑 또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시면 프로님들이 왜 내가 드로우를 칠 때 크로스가 더 편했는지, 페이드를 치려면 왜 오픈 스탠스가 편했는지도 아마 조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막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구질 변화를 줄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스퀘어로 쓴 상태에서 여기서 드로우를 만들고 페이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많은 또 잘못된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한번 해보면, 근데 아직도 그렇게 레슨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스퀘어로 서서 내가 이렇게 내쳐갖고 드로우를 만들고 이렇게 빼쳐갖고 페이드를 만들고. 근데 골프를 우리가 할 때 아마추어들도 그렇지만 선수들은 더 하겠죠. 기회는 연습장처럼 안 맞고 다시 치는 기회는 없어요.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의 기회에 내가 페이드를 쳐서 적정한 커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똑바로 서서 내가 감으로 이렇게 쳐서 내가 원하는 커브를 만들고 내쳐가지고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확률이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이걸 이해하고 나는 이 면을, 스윙하는 면을
이렇게 놨으면 내가 인에서 아웃가스를 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안에 내 몸이 있는 거잖아요. 내 몸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비교적 타겟 라인하고 내가 스퀘어를 맞추고 오른쪽으로 스윙을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스윙을 했지만 공의 결과는 왼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골프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게 더 확률이 높냐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습장에서 할 수 있죠. 한 20개, 30개 쳐야지 내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코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나와요. 20개, 30개 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에서도 20개, 30개를 쳐야 돼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골핑 머신을 공부하는 이유일 수도 있고. 엘보부터 한번 알아보시면, 엘보 플레인 앵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임팩트 6에서 오른 팔꿈치가 허리에 닿는 것이 엘보 플레인 앵글의 기준점이래요. 임팩트 6에서 팔꿈치가 여기면 이 상태로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중 오른 팔뚝이 엘보 플레인에 있으면 가장 플랫한 플레인 앵글이래요. 자, 근데 이 플레인 앵글은 백스핀이 감소하면서 매우 플랫한 어택 앵글이 만들어져 짧은 샷에서는 피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바닥에 있는 이렇게 플레인 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샤프트가 이렇게 플랫해진다고 치면 이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면 이 회전량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플랫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택 앵글도 조금 더 얘가 완만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운블로 양이 이렇게 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스핀량도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플랫하면서 라인을 지키려면 회전량이 많다는 얘기는 클럽 페이스의 움직임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샷에서는 피해야 된대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페어웨이만 키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플랫하게 들어가도 회전량이 많아지면 파워가 더 그만큼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드라이버는 괜찮지만 웨지샷 같은 데서는 조금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보 플레이는 플레인 앵글이 플랫하기 때문에 플레인 라인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큐에서 3의 롤이 필요하대요. 얘가 플랫하면 얘 라인을 지키려면 이렇게 회전량이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회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랫한 상태, 회전이 안 되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열릴 수도 있고, 그럼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얘를 이렇게 맞췄죠. 팔뚝을 엘보 플레인에. 그러면 이렇게 탑이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턴더 숄더를 보시면 어떤가? 이 팔뚝이 또 맞죠. 이렇게. 근데 기준점이 어디가 되면 겨드랑이 선상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근데 요거를 전거를 한번 보시면, 얘는 기준점이 어디냐면 거의 요 팔꿈치. 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겨드랑이 선상. 그러니까 선을 긋을 때도 우리가 오른쪽 어깨에다 긋는 게 아니고 요 정도 그으면 턴더 숄더 앵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낮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엘보로 바꾸려면 낮추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낮춰요. 제가 이렇게 섰는데 지금 이게 턴더 숄더인데 얘를 낮추면 얘가 닿으면 안 되잖아요. 몸을 숙여도 얘를 빼면 더 업다이트에 가려면 그렇죠. 그래 드라이버는 크로스로 가야 되고, 그렇죠. 다 연결이 돼요.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드라이버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잡는 게 유리할까요? 크로즈로 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웨지는 오픈으로 가는 거에 유리한 거죠. 스퀘어 오픈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럼 배너 간의 스탠스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플레인 앵글하고 플레인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으면. 그래서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이 가장 이상적인 플레인 앵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플랫한 백스트로크 턴 이후에 오른 어깨가 도달하는 기준점이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가 상체를 숙인 각도도 그대로 하면은 여기에 걸리죠. 이 라인에 이렇게 딱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백스윙을 하면 백스윙 탑에서 손은 항상 오른쪽 오른손이 이 상태에서 라인을 지켜 그대로 들면 오른손이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탑이 형성이 된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엘보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어깨보다 낮고 이거보다 더 높으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원 플레인, 투 플레인 스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원 플레인, 투 플레인 중에서 원 플레인 스윙이에요. 원 플레인 스윙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 지마디가 이제 얘기한 원 플레인이 백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왼팔하고 어깨가 숙인 각도가 이렇게 일치하면 원 플레인이라고 하고, 투 플레인은 뭐냐면 팔이 어깨 라인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투 플레인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원 플레인은 뭘까요? 플레인 앵글의 이동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고, 투 플레인은 한 번 더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 플레인 스윙을 하는 프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짐 피릭이에요. 근데 짐 피릭이 왜 투 플레인 스윙 이렇게 높아질까요? 왜냐하면 손이 가까워요. 손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 상태로는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짐 피릭이 만약에 이렇게 멀리서 쓰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팔자 스윙이 안 나왔겠죠.
근데 진필이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대학교 보낼 때도 얘 스윙 절대 안 고치는 조건에서 대학교를 보냈다잖아요. 왜냐면 진필이는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드니까 이렇게 드니까 진필이게 또 이제 시그니처가 뭐냐면 얘 양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 대신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필이. 일관성 있게는 공을 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피치 스트로크 했을 때 이 팔꿈치 위치가 어디 있어야지 더 유리하다고 했죠? 사이드에 있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죠. 근데 진필이는 여기 있죠. 이 상태에서 공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얘가 막히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턴더 숄더 앵글은 다른 어떤 플레인 앵글보다 우수해서 플레인 앵글 이동이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이 플레인 앵글에 방해가 되는 숄더 턴 테이크어웨이를 하지 않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얘를 이렇게 낮췄으면 처음에 움직임이 얘가 처음에 이렇게 낮게 가죠. 그 다음부터는 얘가 못 가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높이면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숄더 턴 테이크어웨이는 플랫하거나 너무 낮음에 있어 플레인 앵글이 필요하대요. 근데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은 이동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플레인 라인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쇼피봇이라는 게 뭐냐면 크로스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을 스퀘어로 맞추고 얘를 크로스로 쓰는 거. 그럼 어떤 게 있냐면 백스윙을 할 때는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면 회전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백스윙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됐지만, 그러니까 요 팔로우 스로 때 왼쪽이 막혀 있으니까 좀 낮게 가면서 제한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딜레이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얘가 이렇게 틀어지면 자유스러운 팔로우 스루가 있지만 제한된 백스 턴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요 배너간의 스탠스 라인을 보면 배너간의 왜 드라이버는 크로스로 쓰고 웨지는 왜 오픈으로 섰을까요? 이거를 트랙맨에서는 구질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배너간 5 레슨즈를 보면 배너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6번까지는 어느 정도 오픈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백스트로크를 많이 가는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6번까지는 오픈 스탠스로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스퀘어로 맞추고 스탠스를 오픈으로 하면서 이 라인을 지키려면 자, 얘가 안 펴지거든요. 백스윙이 많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6번 정도까지는 정확성을 위주로 어느 정도 파워를 좀 제한을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크로스로 가면 얘를 라인을 지키면 회전이 많아지면 오른쪽 힙도 더 많이 빠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턴이 많았으면 반대로 가려면 롤의 양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럼 파워는 자연스럽게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배너간의 시그너치가 있잖아요. 드라이버 칠 때 보면 배너간이 드라이버 칠 때 보면 드라이버를 잡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서놓고 여기서 포워드 프레스를 하면 골반이 이렇게 스퀘어를 이렇게 찾아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이거를 안 보고 포워드 프레스만 보면 이 골반이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스퀘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지 배너간이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크로스 스탠스로 간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피벗하고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배너간 스탠스하고. 디셈보가 퍼터 어드레스가 희한하잖아요. 왜 이렇게 올릴까요, 얘를? 왼쪽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스파인 앵글이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럼 머리 위치가 공보다 뒤에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치면서 볼하고 이 홀컵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디셈보가 왜 길게 했을까요, 퍼터를?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닫으면 왼쪽 어깨부터 헤드까지가 정말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오픈을 서서 임팩트 픽스면 왼쪽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오픈해서 픽스를 하면 왼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지 않을까요? 이 상태를 놓고 그냥 팔꿈치만 접었다가 피면 정말로 왼팔이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 팔뚝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정말로 왼쪽 어깨에서 왼팔과 클럽이 시계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저도 이제 직계 그립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럼 이 팔뚝이 어떻게 되냐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선수들이 가장 미스하는 정렬 부분에서 대부분 어떻게 하려면 그럼 이 정렬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팔뚝하고 얘가.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으면 그럼 맞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페셜이라고 해서 바디는 오픈 스탠스를 포함하여 픽스 위치로 움직인대요.
일반적인 건 스탠스가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지만 요 스페셜 같은 경우는 바디를 오픈 스탠스로 놓고 임팩트 픽스를 한대요. 그리고 손은 어드레스 상태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레그 로딩과 푸시 스트로크, 자유로운 팔로우 스로를 장려한대요. 이거는 어느 거에 유리할까요? 스윙을 했을 때. 이 패턴을 쓰는 어드레스. 네, 퍼팅. 첫 번째 거는 임팩트 픽스잖아요. 이건 어드레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헷갈려요. 저기 있는 걸 따라가 보면 바디는 오픈 스탠스 라인을 포함해 픽스 위치래요. 오픈을 서서 임팩트 픽스면 왼쪽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오픈해서 픽스를 하면 왼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지 않을까요? 이 상태를 놓고 그냥 팔꿈치만 접었다가 피면 정말로 왼팔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오른 팔뚝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정말로 왼쪽 어깨에서 왼팔과 클럽이 시계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자, 그럼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어드레스 상태에서 퍼터 스트로크를 할 때 어깨 정렬이 스퀘어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살짝 오픈이 유리할까요? 오픈이 유리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어깨 정렬을 스퀘어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타이거 우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퍼터 스트로크를 약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괜히 유행 타는 것 같아요.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의 장점은 있겠죠. 뭐냐면 내 정렬을 조금 더 잘 맞췄다는 장점? 타겟 라인하고 골반 스퀘어, 스탠스 라인 스퀘어, 어깨 라인을 스퀘어로 썼다는 이런 뭐 정렬에 대한 좀 믿음?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14개 있는 백석의 14개의 클럽은 다 동일하잖아요. 얘도 임팩트 순간 가장 길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을 이용해서 얘를 가장 길게 쓰려면 왼쪽이 높아지고 열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퍼터 스트로크, 이 사람이 아마 벤크레이쇼 같은데 이 사람 한번 퍼터 스트로크를 봐보죠. 어떻게 돼 있나요? 스탠스나 이런 게 오픈 아닌가요? 몸은 픽스예요. 임팩트 픽스 상태에 놓고 얘도 픽스고 그냥 여기서 제일 간단한 푸시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근데 왼쪽이 상당히 높잖아요. 퍼터가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맞아야 되느냐.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내려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근데 대부분 올라가면서 맞는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퍼터가 이렇게 놓고 왼쪽이 길고 이것도 작지만 원심력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작은 원심력이면 이 클럽 헤드는 항상 손이나 내 몸보다는 뒤따라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클럽 헤드가 내 손이나 몸보다 뒤따라오면 이 클럽 샤프트의 기울기가 기울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클럽 페이스 명언에서 어디 맞냐는 거예요. 위에 맞아요. 근데 올라가면서 여기를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브루스 케카 퍼터래요. 여기 있죠? 이건 타이거 우즈. 이것도 위에 있잖아요. 이게 필 미켈슨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 백스트로크 했죠? 얘도 기울어져 있어요. 샤프트가. 근데 직계 그립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직계 그립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골핑머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퍼터건 아이언이건 드라이버건 오른 팔뚝을 클럽 샤프트랑 같은 면에 이렇게 맞추는 거겠죠. 그러면은 퍼터 스트로크 이 라이 앵글이 가장 업라이트 하죠. 그럼 이 팔뚝이 어떻게 되냐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선수들이 가장 미스하는 정렬 부분에서 대부분 어떻게 하려면 그럼 이 정렬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팔뚝하고 얘가.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으면 그럼 맞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잘못해서 직계를 할 때 이렇게 얘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것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벌리면 얘도 같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팔뚝의 연장선만 이렇게 놓고 그렇죠. 그럼 이게 골핑 머신 따르면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에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둘이 그러니까 얘가 길고 얘가 가까워지면 이게 90도에 가깝죠? 그럼 얘를 맞추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스트로크 중에 푸시 스트로크라고 있죠.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는 거. 근데 내가 스퀘어 정렬 상태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팔뚝이 바깥으로 나가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틀어요.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편한 거지. 최영주 프로님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본인이 시도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바깥으로 나가요. 팔뚝의 움직임이. 그렇죠. 얘를 이렇게 스퀘어 할 때까지 이렇게 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동안 음. 우리나라에서 이 벨리퍼터가 벨리퍼터 하면 이게 스퀘어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리고 디셈보가 퍼터 어드레스가 희한하잖아요. 왜 이렇게 올릴까요,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 디셈보가. 뭔가 이렇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왼쪽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디셈버가 그렇게 어색하게 보이는 게 얘를 높이고 스탠스만 이렇게 벌어지면 괜찮은데 스퀘어 스탠스를 쓰고 얘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냥. 이 정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쇼퍼터 탭거리에 있는 거를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탭거리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선도 이쪽 앞쪽이 보이는 게 상당히 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놔버리면 이쪽이 막히니까. 그래서 골핑 머신은 머리 위치를 뒤에 두래요. 공보다 뒤에. 왜냐면 로 포인트가 퍼터 같은 경우는 볼 위치가 로 포인트에 가장 가까워야 되거든요. 근데 왼쪽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파인 앵글 자체가 왼쪽을 높이면 스파인 앵글이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럼 머리 위치가 공보다 뒤에 있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치면서 볼하고 이 홀컵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디셈버가 왜 길게 했을까요? 퍼터를.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야, 이렇게. 길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닫으면 왼쪽 어깨부터 헤드까지가 정말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퍼터 사면 무조건 다 라이 앵글을 업라이트하게 바꾸거든요. 저는 78도로 맞춰요. 77도, 78도? 근데 이것도 규정이 있잖아요. 78도 이상이면은 이거 못 써요. 왜 그럴까요? 얘가 이렇게 90도에 가까울수록 얘는 정말로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정덕 프로님이나 이거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넥 부분을. 가까이 있으면 얘가 90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말로 시계 추첨이 이게 직선으로 갈 수 있거든요.